안녕하세요. Do It Node.js. 지금 우리가 7장의 두 번째 섹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용자 정보 관련 기능을 모듈화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듈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죠. 그래서 모듈.export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리된 파일에 들어가 있는 함수 또는 그런 정보들을 객체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메인 파일에서 사용하는 방법, requir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걸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 장에서, 이전 장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장이었죠. 그래서 이전 장에서 만든 그런 각각의 코드들이 app.js라고 하는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 중에서 각각의 기능별로 분리된 코드, 뭐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는 방법, 그걸 이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전 장에서 만들었던 파일 중에서 app5.js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완성된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파일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즉 웹브라우저 같은 데서, 즉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get 또는 post 방식 또는 뭐 다른 방식도 있겠죠. put도 있고 delet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주로 get과 post를 사용한다라고 보고, post 방식으로 만약에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이 express를 이용해서 만든 웹 서버에서 그 요청을 받겠죠. 그러면 app라고 한다면 그 app라고 하는 그 안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주게 되면 req와 res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죠. 그래서 req는 요청 객체, res는 응답 객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웹에서의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 코드,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보내는 이 코드가 전부 다 app.js 파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의 일부를 분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모듈 파일로 분리시켜서 이 app.js라고 하는 메인 파일에서는 모듈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그 불러온 함수나 객체를 이용해서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존의 코드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example이라고 하는 데서 app5.js를 열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거니까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걸 만든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다거나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봅니다. 일단 require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expres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express를 사용할 때 require를 이용해서 외장 모듈 또는 내장 모듈을 불러오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암호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크립토 모듈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몽고DB를 사용하면서 몽구스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요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connectDB라고 하는 게 있고, 이 connectDB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이 메소드는 이제 밑에 가보면 보이겠지만, 이 app.js라고 하는 데서 웹 서버가 실행이 되면, 웹 서버가 실행된 다음에 호출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connectDB라고 하는 걸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여기 데이터베이스 URL, 몽고DB 쪽 URL을 가리키죠.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몽고DB 사용하지 않고 MySQL이나 오라클 같은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약간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약간 바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코드는 우리가 나중에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몽고DB를 사용을 하니까요. 여기서 connectDB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몽구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초기 설정을 하게 되고요. mongoose.connection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이렇게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하죠. 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오픈되는 시점에 스키마를 하나 만들게 되는, 자, 요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스키마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 스키마 안에, 자, 버추얼로 해서, 자, 패스워드를 전달받는, 자, 요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여기 정의를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스태틱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스키마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나면 유저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스키마와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사실상, 자, 여기 부분, 자, 유저 스키마라고 하는 이 스키마를 정의하는 부분과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자, 요 두 개의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스키마에서 정의를 하게 되죠. 자, 우리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APP 객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 APP 객체의 use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미들웨어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그런 코드들이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이 밑에서 보면 이제 라우팅 함수를 등록하게 되죠. 라우팅 함수는 우리가 어떤 요청 패스로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 요청 패스로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할 함수를 등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rout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경로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get이면 get, post면 pos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할 함수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process/ 로그인으로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rocess/ add user, 그 다음에 자, /process/ list user라고 하는 경로, 자, 요청 패스로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라우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라우팅 함수 등록을 한 다음에, 자, 요걸로, 자, 마지막에 코드로 등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유저 스키마와 유저 모델, 즉, 스키마와 모델 객체로 만들어지면, 자, 그걸 이용해서 요 함수 안에서, 자, 실제, 자,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자, 로그인이다라고 하면, 로그인을 위한, 자, 라우팅 모듈 안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그 사용자가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습니다. add 유저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자, 에러 관련된 코드가 있고, 그 밑에, 자, create serv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웹 서버를 실행을 하죠. 그리고 웹 서버가 실행이 되면 connect db를 호출하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정리해서 봤는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서 만든 코드,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대충 이해를 했다면, 자, 그러면 이제, 모듈 example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자, 우리가 만들었던, 자, 이 app5.js라고 하는 파일에서, 자, 각각의 기능별로 나누어진 새로운 모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거는 스키마 파일, 즉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분리를 시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안에다가 이제 만들어 넣을 텐데요. 자, 모듈 example에다가 이 폴더 안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요.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 자, app.js라고 하는 파일 하나 정의합니다. 자, 새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app5.js 안에 있는 이 코드를 Ctrl A, Ctrl C 누르고요. 여기 와서 Ctrl V 눌러서 전부 다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그대로 복사한 거죠. 그죠? 자, 일단 Ctrl S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럼 app.js라고 하는 파일이 새로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example이라고 하는 거 안에 만들었던 app5.js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자, 이 안에 있는 이 코드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 것만 한번 분리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잘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위에 올라가 보면, connect db라고 하는 이 메소드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능이라고 보고 이 부분 코드만 분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능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모듈 example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자, 왼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여기서 눌러서 자, 폴더 만들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모듈 파일을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유저 밑줄 긋고 schema.js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자, 스키마와 관련된 코드를 넣을 텐데요. 자, 스키마와 관련된 코드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app.js 한번 가보죠. 여기 가보면 자,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어디죠? 자, 여기 유저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부터 자, 데이터베이스가 온이 되는 상태에서 자, 유저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잘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유저 스키마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자, 여기 부분까지 자, 이렇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보죠. 그리고 Ctrl C라고 하고요. 자, 유저 스키마 안에 가서 자, 엔터를 몇 번 쳐서 공간을 만들고 Ctrl V라고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커멘트로 막았던 부분은 없애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저 스키마라고 하는 게 붙여넣기가 됐어요. 자, 동일한 코드가 별도의 파일로 분리됐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자, 어떻게 약간 자, 코드를 수정을 하는지 그걸 조금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